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유비쿼터스 성품학교 성품 훈계법에 대해서 우리가 4주 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성품 훈계법, 제 책과 그리고 실전 노트를 가지고 4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가 4주 동안 진행한다고요? 네, 여러분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 혼자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자와 직강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핵심 부분만 뽑아가지고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기술들을 익히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 책은요, 제게는 참 의미 있는 책이고 저도 세 자녀를 굉장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탈출구가 됐던 그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모아서 16년 됐어요. 이 책 나온 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책 읽고 가정의 문제, 자녀 훈계, 자녀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한 거죠. 저자로서는 더 큰 영광이 없죠.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부모 자녀 관계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또 자녀를 더 잘 사랑하는 전략으로 성품 훈계법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요 오늘 이제 그 1강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 방송으로 훈계 전문가로서 출연들을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MBC 꾸러기 식사교실, 또 EBS 부모 특강 등등의 훈계 전문가로 출연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그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에 아이를 상담했던 것이 저는 아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훈계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이 망가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정말 한눈에 보게 만드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갔을 때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동시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우 박사님, 저희 피곤해요. 예. 저는 아이만 보면 너무 피곤하고 우울하고. 근데 사실은 이 집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보다 아빠가 이제 이 사건을 그 SBS에다가 도와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엄마가 자꾸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살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을 제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우는 막말을 막 서슴없이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장난감 가져가면 빨리 줘 이 나쁜 놈아 빨리 뭐 이런 정말 그 아빠로서 정말 팽 돌죠. 뭐 야단을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 뭐 죽을래 임마 뭐 엄마도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뭐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엄마 아빠는 회초리 드는 거예요. 회초리. 근데 정말 그 집에 가니까 정말 회초리를 신주단지 모시듯 이렇게 모셔놔서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래서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 행동을 일어날 때마다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왔는데 그 양육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아이들은 엄청난 반항심에 똘똘 뭉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공격형 반항심. 이게 너무 심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는 아이가 그러면 이제 공격형이 있으면 이제 되게 강한 아이인가? 아닌 거예요. 불안, 초조, 이 불안의 감정은 아주 극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낯선 공간, 이렇게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혼자 두잖아요. 아이가 막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막 너무 불안해하면서 이리저리 울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면서 무서워 엄마 이러면서 막 연신 두려움을 호소하는 아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 불안감과 이 두려움의 수치가 너무 높은 아이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높으니까 정서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아이가 7살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정상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의 지적 능력이 아주 저하돼가지고 정상적인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정상 지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감정, 이 아이의 그런 그 정서가 불안함이 이렇게 극한 인지 능력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례가 이 아이의 사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요, 이 부모들이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회초리로 때려요? 때리지 않고 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이 회초리 없이는 아이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공격하고 반항하니까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회초리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회초리 들면 그래도 애들이 가장 빠르게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때리면서 강요하는 이런 양육을 계속해온 거예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7살까지가 한 7년을 계속했을 때 아이들은 바로 앞에서 말한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사실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야 우리가 잘못 아이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토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자기들의 문제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이 회초리로 폭발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요, 이 부모들에게도 극한 불안감,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 회초리로 칠 때 이 부모의 감정이 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아이들 때리잖아요. 그럼 왜 그 가정에서 그 폭력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이게 가정 폭력인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의 부모의 가정 이 폭력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죽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훈육하다 그랬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마치 중독되는 것처럼 처음엔 두려움이지만 나중에는 이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쾌감 같은 것? 그러니까 뭔가 부모들의 감정을 쏟는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급속도로 아주 급하게 더 이상은 회초리를 버리라. 회초리로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양육하지 말아라. 라는 처방을 내리는 게 가장 시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제 솔루션은 1. 아이에게 상처 주는 회초리 버리기. 2.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기. 3. 부모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의 성품 연습하기. 그래서 절제의 공식, 1-3식 공식을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솔루션이었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훈계의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의 행동을 아이들에게 때리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훈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솔루션을 제시해서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바뀔 수 있고 미래를 여는 아이들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훈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시키고 이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엔딩 결과는요, 약속 게임을 하는데 이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예전대로 은우는 막 버팅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 옛날 같으면 엄마는 틀림없이 회초리 갖고 와서 후려쳤는데 엄마가 제가 제시한 솔루션을 하는 거야. 잠깐 멈추고 스탑하고 부엌으로 들어와서 1-3식 공식을 1 알죠? 1 하면 스탑 외치고 3 복식 호흡 3번 하고 1부터 10을 세고 차분하게 내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어떻게 말할지를 잘 구상해서 말하는 거. 이 훈련을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하고 가서 웃으면서 했더니 아이가 너무나 놀랍게 아이도 웃으면서 네 하고 순종하는 아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엔딩은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똑같이, 와 박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이 통하는 아이라는 걸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요? 네, 절제의 1-3식 공식 쓰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도 정리가 되고 화를 안 내게 되고요. 굳이 회초리 들고 이게 때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아요. 마음도 편해요. 라고 하면서 이 가정이 안정감을 갖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훈계는 아이에게 상처로 남길 수 있는 거죠. 7살 이전의 문제를 빨리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 있었지만 이 문제가 계속 사춘기 가고 아이는 더 반항적인 아이가 되고요. 이러면서 문제 행동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애들이 돼요. 이것은 가정의 문제를 이제는 넘어서 사회 문제, 학교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가 문제였을까요? 부모가 훈계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식을 못 갖췄어요. 이랬을 때 아이들이 희생되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성품 훈계법을 쓰게 된 동기유발이 된 거였는데요. 저희 집에서 100대 때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제 책에 보면 내용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세바시에서도 제가 149회인가 나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털어놓고 털렸죠, 제가. 저희 가정의 문제. 그래서 더 뭐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지금은 저희 좋은나무 기독학교의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시고 한동대 로스쿨을 나오시고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로스쿨을 공부한 그런 아주 우수한 인재인 그리고 교육학 박사이기도 한 그런 훌륭한 사람을 저희 집에서 저희 부부는 특히 저희 남편이 공부 못한다고 100대를 직접 때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그 100대를 아이가 정말 아마 이 선은의 집의 회초리보다 훨씬 더 큰 막대기로 매를 맞았는데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부엌 바닥에서 울고 있었던 나약한 엄마였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그때 나가서는 대학 교수고 교육학을 가르치고 부모 상담을 하고 부모 교육을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참 비참함이 저를 너무나 슬프게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못한다고 100대를 맞았고 이 사건은 정말 저희 집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한번 들으면 아이를 잃을 뻔했고 저희 가정 깨질 뻔했던 큰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성품 훈계법은 성경의 원리들을 찾아서 그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과 훈계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성품 교육을 하게 됐고 제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꿨고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품 교육 전문가로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저희 아이 정말 한번처럼 잃어버렸던 그런 그 갈림길에서 다시 찾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구 같은 좋은 부모 자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두 앞으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이 성품 훈계법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너무 지식은 많은데 정말 그 창조적인 원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위대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분의 그 전략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이제 4주간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복들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